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전직 대변인이 퇴임 5개월 만에 책을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 현역 지금 대통령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야, 우리 대한민국 훌륭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많이 뜨거웠고요. 처음에 책이 출판됐을 때 언론 보도도 많이 돼서 우리가 조금씩 그 내용을 좀 들어봤었어요. 참 생각보다 재미있는 또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대통령에 관련된 책을 쓰신 저자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 이렇게 높은 대변인을 만나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자, 2020년 2월 7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 지금 딱 1년 2개월 정도 청와대에서 대변인 하셨어요. 대변인 하실 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자기 그 능력에 비해 넘치는 역할을 해야 돼서 뭐 하루하루가 굉장히 부담이기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평범한 기자에서 저의 변신이 좀 놀랍기도 하고 영광이었습니다. 그 전이 박수현 대변인이었나요? 고민정 대변인. 의원님. 그러니까 박수현, 네. 고민정, 강민석 이렇게 가나요? 아닙니다. 박수현, 김의겸, 고민정. 그다음에 저로 왔습니다. 다들 진짜 쟁쟁하신 분들인데. 한 명 빼놓고. 근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2021년에 잘리신 겁니까? 그때 쇄신의 필요성이 있었죠. 그 내각도 이제 총리부터 다 이렇게 바뀌었고 어쨌든 청와대가 이제 바뀐다고 할 때는 그래도 미디어 노출이 가장 많은 자리가 이제 바뀌어야 뭐가 좀 바뀌었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성비가 가장 좋죠, 대변인.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최장수 대변인이었어요, 문재인 정부에. 민망한 최장수입니다. 아유, 왜 그러세요? 남은 후임 대변인께서 그 대통령 퇴임 때까지 날짜가 안 남아서 이제 제가 최장수가 되어버린. 이제 언론이 그렇게 이제 카운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민망하죠. 저는 기자들 많이 만나봤는데 이렇게 겸손한 기자 처음 봤어요. 네. 자, 좋습니다. 요즘은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 특별보좌관으로 계셔요. 예, 그 4월 16일 날 청와대를 나왔는데 한 4, 5개월 만에 8월 25일부터 다시 또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러군요. 자, 박병석 의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때요? 좀 성격이? 뭐 제가 8월 25일부터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저기 국가 서열 2위죠, 계장님.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도와달라라는 제안을 제가 거절할 수 없었고 굉장히 어쨌든 뭐 그 국가 서열 2위로서 정말로 꼼꼼하게 이제 국정에 같이 파트너가 되고 점잖으시고 세심하시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떠냐 물어봤더니 중립적으로 일을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대답하니. 작년에 국회에서 네. 그 추경안이 정말 최초로 이제 4번이나 이제 통과가 되고요. 그렇죠. 다 이렇게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방안들인데 그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뭐 중재 역할 잘하고 계시고요. 사실 되게 튀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일을 잘하신다 이런 평이 좀 예, 있습니다. 자,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모든 자리를 함께하는 사람 아니냐. 참 쫓아다니느라고 힘드실 것도 같은데. 또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막 새벽부터 전화하잖아요. 원래 보통. 그러니까 그 전화 일일이 다 받아가지고 대답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전화만 보면 막 이렇게 꺼버리고 싶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럴 텐데 에피소드 같은 게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는 이렇게 책을 좀 갖고 오시지 그냥 그러셨을까? 예. 죄송합니다. 그 재직 중에 이제 전화기에다가 ARS를 달고 싶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치 관련은 1번, 외교안보는 2번, 경제는 3번. 1번은 사실이 아닙니다. 2번은 외교안보는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맨날 하는 말이 그런 말이군요. 사실은. 그렇죠. 똑같은 얘기들. 그러니까 뭐 배경 설명은 충분히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우스갯소리 삼아 이제 한 거고요. 네. 어쨌든 이제 기자분들이랑 그 소통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는 뭐 그 재직 기간 전체가 저한테는 이제 일생에 이제 과분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남고 그거를 이제 책에 담은 것입니다. 특별히 한두 가지를 소개해야 되겠죠.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이랑 그 전 미국 대통령님이랑 이렇게 통화할 때 배석했었던 때가 기억이 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통역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본인 자기 얘기 말만 들어온다든지, 하고, 예, 그다음에 각각 이제 무슨 뭐 대화 내용을 조율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예상했던 질문과는 동떨어진 말씀을 하신다든지 하면서 첫 번째 통화에서는 그때 작년 한 2월 상황인데 페이스 마스크와 방호봉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딱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도 좀 여유가 없다는 취재 이제 답변을 하시면서 대신에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RT-PCR,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진단 키트, 진단 키트. 예, 진단 키트, 이렇게 진단 검사를 할 수 예, 있는 예, 그 예, 기구는 보내드릴 수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땡큐를 막 이제 연발을 하시는데 그 뒤에 근데 RT-PCR이 뭐예요?라고 이제 우리 변호사님처럼 그거를 물어보시는데 뭔지도 모르고 좋다고 했던 예, 거예요. 처음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게 또박또박 이제 설명을 해 드렸더니, 근데 다만 미국에서 우리나라 RT-PCR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미국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오브라이언, 그러니까 보좌관 오브라이언을 찾더니, 문 대통령이 이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라고 이 반문을 하더니, 바로 이거는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하곤, 우리 대통령님한테 한 5시간, 6시간이면 이건 FDA에서 이제 승인 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제 방역 외교에 시동을 건 장면이었는데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제 기억에 남고요. 그런 부분들을 책에 많이 담았습니다. 그랬군요. 좀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그런 뭐 약간 과장되고 허풍이 좀 섞인 그런 굉장히 반응. 급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문 대통령이 생각보다 단호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든든했습니다. 특이합니다. 자, 퇴임 5개월 만에 쓴 서적인데요. 제목은 참 제목이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승부사 문재인이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일단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신은 정치하지 마시오 뭐 이런 말도 했었다고 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꼭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권력력이 있다라든가 이건 아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사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 지지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을 뿐더러 물론 초창기는 엄청 높았지만 어쨌든 현재는 처음에 당선될 때 지지율하고 거의 지금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되게 고비고비가 많아요. 이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또 그걸 또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고 참 하늘이 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가는 게 바로 승부사적 기질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크게 봐서는 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을 특정해서 정치를 하지 마라라고 그건 하지는 아니었어요. 이제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정치는 안 하시겠다라는 의사가 강하셨는데 운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운명이라 이렇게 그랬죠. 정치를 하셔서 지금 이제 대업을 이루게 되셨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100년에 한 번 올까만 말까 한 이제 국난기이고 그렇죠. 그 국난을 제가 재직했던 2020년 2월 7일부터 올 4월 16일까지 저는 슬기롭게 헤쳐 오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겪는데 앞으로도 이제 위기 극복까지는 이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죠. 지금 이 야구로 치면 6회가 끝났는지 7회 끝났는지 잘 모르는데 한 8회쯤 와 있기를 이제 바랄 뿐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도 그 정말 잘 헤쳐 나가실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네. 그다음에 어떤 이제 국난에서 우리가 이제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승부를 결정하는 사람을 승부사라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떤 기원과 염원까지 담아서 승부사라고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영혼을 담아서.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프롤로그부터 보면은 대통령은 전략가다 이런 얘기도 하셨단 예, 말이에요. 예. 물론 승부사하고 전략가는 조금 다른 그렇습니다. 얘기긴 한데요. 예, 자, 예. 이렇게 표현하신 뭐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전략가 문재인으로 책 제목을 할까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략가보다는 이렇게 좀 더 승부사가 좀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전략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무전략으로 헤쳐나가실 수는 없었을 그렇죠. 것이고요. 예, 예. 뭐 방역부터 이제 비상경제회의라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통령께서 직접 그 주재를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협의체가 아니고 거의 결정을 하는 기구였습니다. 대책을. 네. 그 비상경제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긴급재난지원금도 비상경제회의 3차 때였는데 그때 결정된 내용이고 뭐 각종 뭐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든지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융자나 뭐 특례 보증을 이제 충분히 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 한국판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다 거기서 결정이 됐는데 네. 그런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전략적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역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방향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느껴서 표현을 프롤로그에 썼습니다. 공부를 꽤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막 대통령님. 네, 대통령이 막 생각을 많이 하고 본인이 제가 뭐 회의라든지 어떤 이제 공개적인 수행이라든지 이제 이런 일 말고는 저도 전에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책 읽는 거 좋아하신다고. 좋아하신다고? 예. 네. 활자 중독이시라고. 그 정도예요? 신문도 뭐 하루에 한두 개는 꼭 보신다고. 그러니까 페이퍼도 이렇게 많이 보시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정말 부지런하고 언제 쉬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 정도이신 것 예.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지지자들이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참 좋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작년 광화문 집회 때 화를 많이 냈었던 것 같아요. 그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했을 때 정말 예. 힘들게 우리가 막 막아내고 있었었는데 예, 예, 갑자기 예. 그냥 팍 터지니까 예. 아유 깽판 부렸다 이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예, 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확진자가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 그것도 이제 뭐 거의 뭐 수백 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돼서 나중에는 그때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에도 사실은 그게 영향을 그렇죠. 3분기 때부터 이렇게 좀 더 결국은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물론 이제 OECD 저희가 이제 1위로 이제 기록이 됐죠. 그런데 더 잘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정확히는 이번에 언론이 이제 깽판이라는 두 단어만 좀 주목을 하셨는데 네. 그 문장 전체가 그 몇 사람이 깽판을 부려서 모두의 노력이 허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워딩이었습니다.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든 게 사실은 저는 거기 이제 무게를 치렀는데 어쨌든 그때는 분노가 담긴 언어였고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구수하고 뭐 서민적인 표현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서민적인 표현도 많이 하신다. 책에 저는 이 두 가지 견지에서 제가 감히 대통령의 언어를 전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네. 일단은 대학 교수의 레토릭과 그 부산 출신이시죠. 자갈치 시장 상인의 직설을 같이 이제 겸하신 언어들을 제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좀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좀 약간 직설적인 표현 같은 경우 안에 이제 깽판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원래는 성격이 뭐 좀 직설적인 편이세요? 대통령님이요? 화를 잘 안 낼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이건 화라기보다 분노죠. 분노. 그 이게 좀 뭐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네. 책과 영화 이렇게 보셨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데모노 빅토르 위고의 표현인데 정의 안에는 분노가 있다. 분노는 그 진보의 한 요인이다, 요소다라고 이제 한 대목이 나오는데. 분노해야지 이게 또 동인이 그렇죠. 되는군요. 그래서 결국은 단호한 대책으로 뭐 그 확진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결국 분노로 인한 이제 진보가 이제 있었고요. 거기 제가 한 그 말고도 한 두어 가지, 예를 들어 엠번방 사건 때, 네네, 엠번방 사건. 엠번방 사건 때도 분노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하신 표현도 이렇게 집어넣어놨는데 그건 제도적 보완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한 법률들이 국회를 통해서 한 4개 정도가 이제 통과가 됐고요. 네. 분노에서 출발해서 이제 진보를 한 그런 사례들이죠. 그다음에 그 마스크 매점 매석 때도 이제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셨습니다. 라면 한 박스 훔친 서민은 구속이 되고 마스크 100만 장씩 이렇게 매점 매석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벌금만 내고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그렇죠. 분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있었고 마스크 매점 매석이 없어진 그런 얘기 요즘 저희 못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분노로 인해 출발한 진보의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그 하늘에서 지점이 사실 몇 군데 있어요. 옛날에 일본이 뭐 우리한테 사과도 안 하고 막 이랬을 때도 좀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괜히 막 이런 것들을 안 팔면서 마음대로 이제 했던 때도 좀 그랬고, 또 집회 때도 그랬고, 좀 본인이 정말 힘들게 모든 국민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노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어내야만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 협조 안 해가지고 막 전체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예. 그런 건 사실은 되게 좀 분노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은 다 집콕 인증까지 할 정도로 생활 일상을 이제 버리면서 다들 방역에 희생하고 협조를 있는데, 했는데 협조하고. 이거는 뭐 이제 그런 분들의 노력까지 허사로 만들었다. 그렇죠.
뜻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슬픈 소식이 있어요. 문 대통령 코로나 방역에 관해서 이제 하실 말씀도 많이 있으시고 또 많이 고생하신 건 알겠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서민들의 얘기가 사실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 특히 뭐 원룸 보증금을 빼서 마지막으로 직원 월급 주고 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뭐 이 기사가 지금 사실은 저에게도 충격이었는데요.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 희생도 어느 정도 강요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끝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 이런 결과는 예견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만은 예. 또 정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또 이렇게 또 항변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대통령님도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안타까움을 느끼는 건데,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의 이제 정책이나 대책을 수립해 나갈지는 제가 사실은 청와대를 나온 상황이라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위드 코로나라든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네.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답을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있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네. 청와대에 있다면 뭐 어떻게든 이제 공식 입장이나 이런 거를 정리한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네. 전직이 지금 현재 대통령님께서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실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러니 그럴 수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늘창꽃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문 대통령은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생각보다 가시적으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어때요? 제가 봐도 지금 이거는 워낙 뭐 검찰 개혁도 그렇고 개혁하겠다는 사실 초창기에 빼야 된 칼은 많았으나 워낙 저항 세력이 크니까. 적잖이 이제 성취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모아서 좀 책을 쓴 거고요. 네. 제가 책을 낸 이유라든지 책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른 이제 매체를 통해서 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하나만 중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대통령님 소식을 듣고 나니 속이 조금 후련합니다. 야당이 억지 소리를 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전 대변인인데 대변인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후련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많이 가려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위기를 돌파하시면서 네. 하신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어쨌거나 작년에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1% 성장이지만 OECD 1위였고 올해는 또 한 4%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물론 이제 더 좀 국민이 좀 체감하는, 또 민생이 이제 이렇게 뭐 거리두기가 굉장히 이제 강화되고 이게 장기화되면서 고통받는 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점을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말까지 또 어느 정도 이제 백신 위기도 이제 고비도 이제 지나간 걸로 네.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방역과 경제 그 동시에서 작년보다 더 나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목숨으로 책임졌다. 이러면서 조문을 가려고 했다. 이런 일화도 공개를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하신 날이 네. 불행한 사건이 있는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 박원순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랑 사법연수원 동기셨고요. 조용래 작고하신 전 변호사님이랑 박원순 전 시장님 이렇게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 네, 다 친하죠. 3인방이었답니다. 이렇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친구의 죽음 바로 다음 날인데 이렇게 좀 굉장히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우셨겠습니까? 허망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마음을 제가 잠깐 옮겼다가 최종본에는 그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피해자 입장도 있기 이 때문에.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대통령도 인정한 거다. 박원순 시장이. 그거는 어쨌든 바로 그 다음 날이었던 상황을 좀 인정해 주시고요. 어쨌든 대통령님께서는 피해자에는 위로를, 그다음에 고인에게는 이제 애도를 해야 되는. 애도의 표현 방법이었다. 피해자도 아마 그 고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명서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고인에 대해서 애도하는 게 그게 무슨 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애매해서 사실 더 여쭤보지 않는 걸로 정리하고요. 이 네. 책을 출간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먹던 물에 침을 뱉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일종의 뭐 배신자 프레임, 뭐 내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일하다가 갑자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모양새로 지금 나오는 이것들을 지금 보고 얘기하시는 그런 상황. 정확히는 그러니까 먹던 물에 그 침을 뱉고 나가서 하는 소리가 대구 밀란, 뭐 대구 봉쇄 운운이냐라는 네. 이제 취재 표현이었고요. 네. 뭐 정치적 지금 행위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도.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지금 공무원이 아닐 때 쓴 책에 대한 내용이니까 책 내용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 백수였으니까요. 그렇죠. 뭐 일반인의 입장에서 예, 사실 쓰셨죠. 백수 일반인 중에서도요. 근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게 대구 봉쇄는 이미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구를 지역적으로 폐쇄한다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로부터 차단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거를 네. 마치 그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표현을 다시 이제 살리면서 대구 아니면 다른 지역은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발언하신 부분을 제가 뉴스로 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소개를 드린다면은 그 자리에서 대구에 내려가서 그 전직 대통령 수사 소추에 대해서 마음으로 송구했다. 본인이 촛불혁명 때 이제 특검으로 이제 그 모든 네네, 수사의 그랬죠. 총지휘자였는데 마음으로 송구했다니 그 얘기 듣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인 윤석열이 마음으로부터 송구해야 할 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그렇죠. 검사 윤석열이다라고 이제 저희 주장으로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치는 뭐 이제 어쨌든 말로 해야 되는 거다. 또 뭐 지도자는 언어를 제대로 좀 구사하고 잘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의 말 같은 것들이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본치나 봐요. 대통령하고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요즘에 최근 나온 얘기는 사이가 청와대에서 이걸 뭐 반대한다 내지는 사이가 좀 좋지 않다 껄끄러워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얘기가 이제 세간에 돌아서 그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세간에 어떤 얘기가 도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요. 다만 이제 네. 언론 보도로서 청와대 뭐 불쾌한 기류, 뭐 이제 그런 기류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쓰셨겠죠. 왜냐면 너무 또 세세하게 한 명 한 명 평가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예. 얘기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책 전체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저는 나온 입장에서 네. 내부 기류보다 일반 국민들, 독자님들이 더 중요한데 아까 소식을 듣고 나니 이제 후련했다라는 거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거를 보내주시니 그리고 어쨌거나 저는 지금 대통령님께서 네. 하신 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많이 당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당한 평가를 좀 받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만 알고 있기는 아까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일반 국민들 또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좋아하시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제 공유해 드린 것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만 여쭐게요. 예. 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입니까? 예, 지금까지 성공하셨고 남은 기간은 저는 바로 남은 기간이 더 희망이라고 생각을 6개월 정도 하고요. 남았어요. 네. 성공하실 겁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어, 지금 막 시끄러운데 사람들이. 시끄러운 거야. 뭐 언제든 맨날 뭐 시끄러워. 4년 내내 이제 시끄러웠으니까 네. 저는 그 지켜보면서 얻은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위기, 아까 뭐 지금 7회 말일지 8회 말일지 모르겠는데 네. 앞으로 좀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좋습니다. 하고 믿음입니다. 강민석 대변인님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더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에피소드 많이 듣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주셨고요. 예.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꾸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사실은 좀 주셨어요. 예. 예, 앞으로 또 한 번 더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완전 지금까지- 초짜라 가지고 방송은 제가 글쎄요 불러주시면 감사히 네, 기꺼이 그때 책 좀 나누도록 갖고 하겠습니다. 오시면 좋겠어요. 예? 책도 좀 가져와서 예, 소개를 예, 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